신암 뉴타운에서 기대감이 높은 자리 중 한 곳이죠. 2구역 동대구역 센터 화성파크 드림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만큼 현재 분위기 속에서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도우미 대웅영북 아파트와 함께 신암 뉴타운 2구역 동대구역 센터 화성파크 드림 함께 살펴보시죠. 동대구역 센터 화성파크 드림은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139-69번지 1원에 952세대 일반 공급을 진행합니다. 총 공급 세대는 1458세대고요. 분양 홈페이지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1458 대단지 프리미엄까지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특별 공급은 12월 20일, 1순위 해당은 12월 21일, 1순위 기타는 12월 22일, 2순위는 12월 23일에 진행되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12월 29일 되겠습니다. 청약 과열 지역이고 정비 사업입니다. 39, 59, 75, 84, 111 공급하고요. 84 기준으로 분양가는 5억 6천 정도 보여주고 있네요. 입주 예정월은 2024년 3월이고 시공사는 화성산업 되겠습니다. 이거 전화번호 보니까 1458이라고 세대수를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동대구역 센터 화성파크 드림 입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암 뉴타운이고요. 정식 명칭은 신암재정비 촉진지구 2구역이 되겠습니다. 동구청 홈페이지인데요.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 1동과 신암 4동 1원에 다음과 같이 신암재정비 촉진지구를 진행한다 보시면 되겠죠. 목표 연도는 2025년이고요. 면적은 766,718제곱미터. 굉장히 넓은 구역이 되겠습니다. 동구 정비 예정구역 총괄도고요. 워낙 큰 사업이고 동구의 주거 환경을 크게 바꿔놓을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도 그만큼 높은 것 같습니다. 금호강 외곽에 계셨던 분들은 신암 뉴타운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로 보여지고요. 이 신암 뉴타운은 2007년 3월 26일부터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서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쌓여있던 만큼 기대감도 상당히 크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신암 뉴타운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실 거다 생각해봅니다. 저 역시 신암 뉴타운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은 1구역과 2구역에 관심이 좀 많으시죠? 도보로 동대구역과 동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우리의 선호를 좀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을 걸어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죠. 가장 최근 고시는 2020년 12월 21일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0-352호가 되겠습니다. 재정비 촉진지구와 재정비 촉진 계획에 대한 변경 결정이 고시되었고요. 지형 도면도 고시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신암 뉴타운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쭉 살펴보실 수 있는 곳이니까 변경사항은 일일이 다 파악하지 못하시더라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공부하시기에는 상당히 좋은 자료일 겁니다. 시간이 많으시다면은 2007년 3월 26일부터의 최초 고시부터 읽어오시면 좋겠지만 일반 분양 받으시는 분들이 꼭 이 고시를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다면 정독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파일은 블로그 포스팅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동대구역 센터 화성파크 드림 동구청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대구역 생활 반경이고요. 동구청역은 실제로 걸어보면 걸을만 합니다. 이 구간이 이제 내리막 구간이고요. 평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리막이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건 상당히 괜찮은데 집에 돌아올 때는 이제 좀 땀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기준에 역세권은 땀이 나느냐 나지 않느냐인데 갈 때는 역세권, 돌아올 때는 역세권 아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세권이긴 하지만 완전 핵 역세권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죠. 동구청역까지 도보 임장 영상은 청약 자격을 말씀드리면서 함께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동대구역 생활 반경입니다. 동대구역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가 되고요. 짧은 길로 걸어가시면은 13분이고요. 큰 길로 가시겠다라고 하시면은 도보로 1km 정도 되겠습니다. 저는 맨날 차 타고 이제 이 길을 큰 길로만 다녔지 이렇게 사이길로 걸어가 본 건 처음인데요. 대구 토박이도 잘 모르는 길이 있다 없다? 당연히 있다. 안 가본 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마치 서울 사람들이 서울 벗어나면은 전부 다 지방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아직까지 신암 뉴타운이 본격적인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 동대구역의 힘이 어디까지 뻗어갈지 주목해볼 만한 대목이 될 겁니다. 동대구역의 힘은 북쪽으로 강하게 흐를 것인가 혹은 남쪽으로 범어내거리 흘러갈 것인가 생각해 볼 문제겠죠. 상권이 이원화되면서 돈의 획도 좀 변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우리는 동성로 시내에 나가서 놀지만 또 어른들은 또 신세계백화점 자주 가시게 되니까요. 이런 변화의 흐름이 충분히 있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동대구역을 이용하시는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동대구역 자체가 힘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셔야겠죠. 엑스코선이 파티마병원 앞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암 뉴타운 2구역인 동대구역 센터 화성파크 드림은 엑스코선을 도보로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 수혜를 동세나가 누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죠. 신세계백화점이 반경 1km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 사모님들 모시고 가시려면은 신세계백화점까지 걸어가지는 마시고요. 그냥 차 타고 가시는 게 낫겠습니다. 차로 2.5km 정도 걸리고요. 저야 뭐 신세계백화점 임장한다고 걸어가봤지만 그냥 차 타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도 꼭 걸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추후에 생기게 될 엑스코선 타시는 건 어떨까요? 또 동대구역 센터 화성파크 드림
드림은 파티마 병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서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안정감과 구급차가 24시간 왔다 갔다 하는 건 바꿀 수 있는 문제일까요? 그로 인한 소음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다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파티마 병원은 대구 안에서 몇 개 없는 종합병원,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신암 뉴타운에서 파티마 병원을 이용하기 용이하다는 것은 장점으로 해석해야겠습니다. 동대구역 센터마성 파크드림의 단점, 바로 신성초등학교 배정이란 점입니다. 동대구역 센터마성 파크드림에서 신성초등학교까지 가려고 하면은 요 구역은 1구역으로 탈바꿈된 곳이기 때문에 도로를 나가서 대로에서 내려가서 횡단보도 건너서 신성초등학교로 가야겠죠. 대로를 건넌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거리도 그렇게 가깝지는 않다는 게 우리의 고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해모로 이스트나 해링턴 플레이스 동대구 선호하시게 되겠죠. 동대구역 센터마성 파크드림에서는 천상 셔틀버스나 차로 모셔다 드려야 할 겁니다. 동대구역 센터마상 파크드림에서 동구청역까지, 동대구역 센터마상 파크드림에서 동대구역과 신세계백화점까지 걸어서 이동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도보 임장 영상 보시면서 조정대상 지역 청약 1순위 자격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여야 합니다. 무주택자가 우선하고요. 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예치 기준 금액을 납입한 분이어야 합니다. 세대주여야 하고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대구 주소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가 1순위 해당 지역으로 우선 선발되고요. 대구 6개월 미만자는 청약 불가하지 않지만 기타 지역으로 호순이 배치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산입됩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청약 산정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 8호제곱 이하는 가점제 75%, 추첨제 25%고요. 전용 8호제곱 초과는 가점제 30%, 추첨제 70%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재당첨 제한 7년간, 예비 입주자는 300%,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되고요. LTV, DTI, DSR 대출 제한이 적용됩니다. 또 인지세법에 따라서 최초 계약 및 중간 전매 시 전자 수입인지 15만 원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동대구역 센터마성 파크드림 분양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층 이상 기준이고요. 발코니 확장비는 유상, 중도금은 후이자 되겠습니다. 전용 39의 경우에는 2억 3,900만원, 전용 5구는 3억 6,400만원, 발코니 확장비 2,500만원 되겠고요. 전용 7호제곱은 4억 6,700만원에 확장비 2,700만원, 전용 84는 5억 5,800만원에 발코니 확장비 2,900만원, 84B는 5억 4,900만원에 확장비 2,900만원, 전용 111의 경우에는 7억 700만원에 확장비 3,500만원인데 1층과 2층밖에 없다는 부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이 중에서 50%가 후이자 대출이고요. 잔압일은 2024년 3월 1일입니다. 잔금은 30%가 되겠습니다. 발코니 확장비 계약금은 10%, 중도금은 10%, 2022년 5월 16일 납입 예정이고요. 잔금은 80% 되겠습니다. 이 발코니 확장 같은 경우에는 공급 계약과 함께 진행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용 84는 6억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DSR 대출 규제에서는 자유롭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전용 111을 제외한 나머지 타입들은 DSR 규제에 적용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첨 시 필요한 금액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구 당첨 시 계약금 10%, 중도금 잔압 10% 해서 4,780만원이고요. 5구 당첨 시 계약금 10%, 잔압 10%, 발코니 계약금 10%, 중도금 10% 해서 7,780만원, 7호 당첨 시 9,880만원, 84 당첨 시 1억 1,740만원, 111 당첨 시 1억 4,840만원 필요하시겠습니다. 내친 김에 옵션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용 84 기준으로 시스템 에어컨 모든 방에 시공하시면은 770만원 되겠고요. 붙박이장은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시고요. 이태리 수입 싱크 수전 필요하시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실 우물 천장 간접 조명 요거 들어가야 되죠. 84A 기준으로 80만원이고요. AI 스위치 84A 기준 73만원 되겠고요. 스위치 하나가 무슨 73만원 하냐 하실 수 있는데 뭐 있으면은 편하죠. 타일은 여러분 선택하시고요. 가변형 평면 추후에 평면도에서 언급드리겠지만 수납 강화형 선택하시면은 260만원 들어가시겠습니다. 따라서 수납 강화형 선택하지 않으시고 필수적으로 시스템 에어컨 우물 천장 AI 스위치 하시면은 923만원, 수납 강화형 추가하시면은 1180만원 되겠습니다. 옵션이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동대구역 센터마성 파크드림 중도금 대출 이자도 계산해봤습니다.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후이자의 경우에 뭐 이율을 3.5%로 잡았는데요.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변동금리로 적용을 봐야겠죠. 그래서 3.5로 볼 수도 있고 뭐 4로 볼 수도 있고 4.5로 볼 수도 있는데 우선은 계략적으로 3.5 정도 잡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1,148만 2,570원 들어가시겠고요. 4% 하면은 1,312만 2,937원, 4.5% 적용하면은 1,476만 3,304원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분양가 더하기 확장비 더하기 옵션 더하기 중도금 후이자 더하기 취득세 하면은 84 기준으로 대략 6억 1,400만원 정도 금액이 들어가겠습니다. 넉넉하게 6억 2, 3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6억 2, 3천, 야 말이 좋아 6억 2, 3천이지 어느새 금액적으로 이 절대 수치가 좀 높아져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대구가 시세가 덜 올라서 6억 2, 3천이라는 것도 경이롭고요. 서울, 경기, 충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근로소득으로 집을 살 수 있다라는 환상 자체가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은 대구에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
기회일 수도 있다 생각해보게 됩니다. 야, 6억 2천, 6억 3천, 이거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비교 입지를 통해서 이 금액 적정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구독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입니다. 동대구역 센터 화성파크드림에서 길을 건너면 만날 수 있는 단지죠. 걸어가는 길, 아까 영상에서 공사 중인 현장 확인하셨을 겁니다. 전용 84 기준으로 높은 호가는 이건 빼고요. 아래쪽으로 이제 8억 3천, 8억 2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 낮은 가격 같은 경우에는 6억 6천, 6억 9천, 7억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실거래가의 경우에는 2021년 8월에 7억 3천, 그 이전에는 7억 5천 이렇게 있었는데 거리가 좀 머니까 최근에 거래된 내역들을 보면 6억 중반 정도에서도 거래가 있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괜찮은 매물 같은 경우에는 요거 중층 7억 4천 매물 요런 게 좀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동대구역 센터 화성파크드림 사업 설명회에서 비교 단지로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을 들었죠. 바로 길 건너이고 같은 브랜드인데 가장 싼 가격이 6억 6천이니까 저층 기준으로 봐도 안전 마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같은 화성이기도 하고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의 길 건너인 이안센트럴지 같은 경우에는 전용 84의 감정가가 8억 3천을 받았으니까 제곱미터당 1,000만원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뭐 요런 판단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좀 복합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윗단지 볼게요. 동대구 해머로스퀘어 웨스트 되겠습니다. 자, 해머로스퀘어 웨스트 같은 경우에는 높은 호가 6억 2천, 6억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낮은 호가가 5억 2천, 5억 3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해머로스퀘어 웨스트 같은 경우에는 84B가 판상형인데요. 여기는 실거래가가 2021년 11월에 5억 3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12층인데 5억 3천, 거래 가격 자체가 굉장히 낮죠. 2021년 10월에 5억 6천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가격이 상당히 빠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해머로스퀘어 웨스트에서 괜찮은 매물 같으면은 5억 4천, 요거 중층인데 소장님 굉장히 귀여우십니다. 전화 주시면 좋은 일 생긴다. 네, 재미있는 멘트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가격이 훅 빠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이제 초등학교 언급드리면서 해링턴 플레이스 동대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 나온 김에 가격도 보고 가시죠. 높은 호가 같은 경우에는 6억 5천, 6억 3천 이런 매물들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낮은 호가에서는 5억 4천 체크하실 수 있겠습니다. 실거래가의 경우에는 2021년 11월에 84 A타입에서 5억 5천, 5억 4천 있었고요. 84B에서 5억 6천, 84C는 실거래가 정보가 없네요. 초프마인데 구구역과 함께 초프마를 형성하게 되는 해링턴 플레이스 동대구 되겠습니다. 84 A타입이 판상형 되겠고요. 초프마 찾으시는 분들은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단지다. 신한공원도 끼고 있으니까 실거주하기에도 괜찮다 생각이 드시겠죠. 자, 저기까지는 다 이제 분양권 상태고 실제로 입주하고 있는 단지의 가격은 어떤가 요것도 궁금하실 겁니다. 2021년 10월부터 입주를 진행하고 있는 동대구 에일리네즐이고요. 우리는 동뜰 그렇게 부릅니다. 높은 호가 기준으로 6억 3천만원, 6억, 5억 중후반 형성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낮은 호가는 5억, 어이구 가격이 굉장히 착합니다. 5억 800 뭐 이렇게 나와있죠. 실거래가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15층 4억 9천만원, 84A의 경우에 5억 8천, 84C에서 5억 2천, 4억 6천, 84D에서 6억 800, 5억 9천, 5억 중반까지 내려와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입주장이니까 전세가도 봐야겠습니다. 전세가 높은 게 지금 4억 5천 나와 있고요. 낮은 걸 보면은 3억 정도에도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고층으로 보니까 3억 3천에 나와 있는 것도 있네요. 입주장을 거치면서 전세가가 상당히 위태한 상황이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 고층이 3억 3천, 3억 5천 뭐 이렇게 하니까 전세 시장의 분위기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세가를 60%, 70% 적용하시면은 현재 매가가 어느 정도에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신합뉴타운의 힘이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솟아오르고 있지 않다라는 게 되겠고요. 이렇게 봤을 때 동대구역 센터 화성파크드림은 과연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가? 위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과 해머로스퀘어 웨스트의 중간이니까 그 중간 정도에 위치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가치와 가격도 그 중간 정도 될 거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분양가 확장비 정도는 적당하다 생각이 들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판단은 신합뉴타운에 일찍 진입할 것인가 늦게 진입할 것인가 이런 요인이 될 것이고, 내가 초등학교가 필요 없는 상황이다, 입지가 교통이 조금 더 중요하다, 신세계 백화점이 좀 더 중요하다 하시면은 동대구역 센터 화성파크드림의 가격은 그런대로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초품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격적으로 조금 더 저렴한 걸 찾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언급드렸던 단지들이나 해머로스퀘어 이스트 같은 곳도 동시에 고려해 보시면 좋겠죠. 자, 이어서 단지 배치도 동호수 배치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려고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 야, 이거 뭐 홈페이지를 굉장히 잘 만들어뒀네요. 딱 들어오면 이제 대형 전광판에 광고
뭐가 나오고 이렇게 모델하우스처럼 꾸며놓은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좀 아쉬운 게 여기 이제 앉아 계시는 분들 혹은 서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외국에서 오셨어요. 동세나가 해외로 뻗어나가고 있다, 뭐 그런 포부를 담은 건가 생각이 듭니다. 각설하고요. 단지 배치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지 배치도에도 범례를 하나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붙여봤고요. 한번 살펴볼까요? 남동 남서로 거의 주력 배치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가득가득 들어차 있다 보셔야겠고요. 대단지가 주는 그 자체만의 느낌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아이고 사람들 많이 산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차량 진출 입구는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상가 쪽으로는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동대구역 센터마성파크드림 같은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단지 내에서 뛰어놀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동산이 굉장히 많은데요. 힐링정원, 키즈랜드, 에버그린파크, 전통, 드림, 꿈나무, 석가산, 물빛정원, 파티오, EQ 리플래시, 키즈스테이션, 건강마당, 뭐 이렇게 공간이 많으니까 이름 붙이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신암 1 가로공원 기부 체납 부지가 확인되시겠고요. 101, 102, 103, 105동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위치하는 신암공원을 이용하시기에도 용이하시겠네요. 단지 내 조망으로는 석가산 보이는 쪽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12동의 1, 2호나 109동의 3, 4호, 108동의 5, 6호, 113동의 5, 6호 설거지, 1, 2호 설거지 라인 이렇게 둘러싸면서 일부 조망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층에서도 힐링을 할 수 있는 동호수가 되겠고요. 나머지 동산들은 뭐 이름만 다르지 크게 다른 부분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22동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키즈랜드 갔다 올게요, 뭐 힐링정원 갔다 올게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 뭐 거기가 어디더라 하실 것 같습니다. 건강마당에는 이제 발 지압기 뭐 그런 건 없겠죠. 전용 3구의 경우에는 남동향이고요. 신암 1구역을 마주하게 되겠습니다. 5구의 경우에는 주로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106동의 경우에는 남동향, 105동의 경우에는 북서향을 바라보게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105동 1, 2호 라인은 이거 당첨되면 상당히 춥겠다 생각이 듭니다. 7호의 경우에는 남동 남서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눈에 띄는 거는 105동의 3, 4호 라인과 114동의 1, 2호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조망이 일부 확보될 수가 있겠죠. 84A의 경우에는 주로 남동향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121동과 122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 선형을 따라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앞에 위치한 큰 곡의 웰그린 라인이 단차가 좀 높기 때문에 조망이 어느 정도 나올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됩니다. 저층에서는 도로 소음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야겠고요. 그래서 좀 조용한 거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115동의 84A나 106동의 84A가 괜찮을 것 같고요. 106동의 고층에서는 요 앞에 위치한 신안보성 아파트가 5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06동 1, 2호 라인의 중층 이상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84B의 경우에는 정남향 타워형이 되겠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115동의 타워형이 그런대로 조망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역시 타워형은 남향인 게 좋습니다. 남향으로 배치가 되면은 남동 남서로 옆창이 빠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이 좀 따뜻하다 생각이 됩니다. 111의 경우에는 103동 요 뒷라인에 위치하게 되고요. 동대구역이 이쪽에 있는데 대형이 뒷라인으로 들어왔다. 요건 무슨 의미일까요? 동대구역 센터마성 파크드림의 조합원들은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신암 뉴타운에 조금 더 두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혹은 신암공원을 이용하기에 좀 더 용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로의 소음으로부터는 조금 멀어졌으면 좋겠다. 뭐 요런 심리들을 좀 담아놓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대형 같은 경우에는 6세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동호수 배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03동의 경우에는 111이 6개밖에 남지 않은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제일 좋은 건 203호와 204호 필로티 라인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 고르라고 하면은 101동 101호 102호 그리고 201호 202호 순으로 골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층을 반드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보실 만하다 생각이 들고요.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으니까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동호수 배치도를 보시면은 조합원분들이 어디를 선호했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거는 이 103동 그리고 115동 121동 122동 되겠고요. 이 조합원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생각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방금 단지 배치도를 보면서 조망적으로 좀 유리할 것 같다라고 언급드렸던 부분들이 있죠. 자, 그런 부분들이 조합원분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가져가셨는지 생각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의 눈을 키우시는 데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106동 중층 이상 라인 보성 아파트 있어서 중층 위로는 조망 좋을 것 같다 언급을 드렸죠. 그런데 뭐 이미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다 체크하실 수 있겠고요. 자, 마음 편하게 드세요. 단지 조망이라도 좋다. 동세나의 그냥 있지 그 자체 그걸 누리겠다. 요런 마인드로 청약을 하시면은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괜히 욕심냈다가 저층 걸려서 당첨 포기합니다. 뭐 요런 이야기들은 안 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괜히 욕심냈다가 속상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평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용 3구고요. 일반 분양 14세대 공급이 됩니다. 오피스텔 평면과 크게 다를 게 없고요. 공간이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고 복도 팬트리가 있다는 점은 나름의 임차 수요분들이 찾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2인 가구라면은 고민을 해봄직한 평면이 될 수 있겠죠. 전용 5구입니다. 전용 5구의 경우에는 287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 193세대 되겠고요. 평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3bay 판상형 되겠네요. 5구의 3bay 판상형에서 이렇게 드레스룸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매우 작긴 하지만 있다라는 점, 대신에 진출입이 조금 불편하긴 하겠네요. 여기는 이제 귀중품 보관용 드레스룸이 되겠네요. 작고 반짝거리는 귀여운 예쁜 것들 아시죠? 그런 것들을 여기에 넣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굉장히 뭐랄까요, 5구 같다 이런 느낌을 줍니다. 정직한 넓이와 정직한 느낌이죠. 5구는 이래야 해 하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줍니다. 그래서인지 거실 주방이 좀 좁아 보이는 느낌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침실 2에는 붙박이장을 놓아야 수납적인 부분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이 되는 건 이제 식탁을 어디에 넣어야 되나, 이게 좀 고민인데요. 이렇게 놔야 되나? 이렇게 놔야지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고민이 좀 됩니다. 이어서 전용 7호입니다. 전용 7호는 348세대 중에서 324세대 분양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3bay 판상형 되겠습니다. 5구보다는 전반적으로 스펙이 좀 좋아졌다 생각이 들고요.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아일랜드 식탁이 생겼다, 요거겠죠. 아까 5구에서는 식탁 놓을 자리가 없었는데 7호에서는 작지만 아일랜드 식탁이 생겼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5구와 평면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크기만 좀 넓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미약하지만 이 드레스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좋기도 하고 고민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이 드레스룸 문을 이쪽으로 내지 말고 이쪽으로 내가지고 복도 팬트리로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대신에 이제 안방에 수납장을 놓아야겠죠. 3bay 판상형이니까 어차피 남쪽을 바라보는 방에 면적이 넓은 건 모두가 아시는 걸 거고, 수납을 이 방에서 해결할 거니까 여기에 붙박이장을 놔서 3bay 판상형 자체의 매력을 좀 더 출가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7호에서 왜 4bay 판상형 가지 못했나 여쭤보신다면은 아무래도 동간 간격 때문에 옆으로 길게 빼지 못하고 약간 뚱뚱하게 만들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가뜩이나 동간 간격이 그렇게 넓지 않은데 이게 더 좁아진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을 겁니다. 전용 7호에 대한 생각들 나누어 보았고요. 이어서 84A입니다. 267세대 중에서 95세대 분양을 하고요. 84A를 배려를 많이 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84A는 4bay 판상형으로 살려줘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방이 4개라는 점이 메리트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여기를 이제 가변형 평면 유상 옵션으로 복도 팬트리로 바꾸면서 거실과 주방을 넓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방 1개가 더 있는 게 좋다 생각하고요. 이 거실과 주방의 넓이 5구와 7호를 보고 와서 그런지 이 84A의 거실 주방 넓이는 그런대로 괜찮아 보입니다. 한편 현관 팬트리나 복도 팬트리가 없어서 좀 서운한 마음이 들고요. 수납이 모자란다 라고 하시면은 붙박이장 하나 정도는 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의 넓이는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고요. 다용도실이 조금 넓어 보이는 건 아쉬움이 살짝 남습니다. 평면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84B입니다. 406세대 중에서 320세대 공급하고요. 남향 타워형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조가 살짝 못난이 타워형입니다. 타워형에서는 이렇게 일자로 만나는 게 가장 좋고 넓어 보이는데 조금 못생기게 이렇게 해리포터 번개 모양 생겼다 감안하셔야겠고요. 84B에서 이렇게 알파룸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이것도 나름대로의 매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변형 평면을 선택하시면은 복도 팬트리와 침실 3에서 드레스룸을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이걸 선택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편 알파룸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타워형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거실 주방과 침실 1의 넓이가 상대적으로 좁아졌다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이 공간이 좁아지는 건 개인적으로 좀 슬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도 타워형 치고 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침실 크기를 조금 손해봤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제가 타워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죠? 타워형에는 이 양면창이 있어야 된다. 근데 동대구역 센터마성 파크림의 84B에서는 거실에 양면창이 없다라는 것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84A에 비해서는 수납적인 부분 상당히 많이 고려가 되어 있고 작은 방의 크기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또 요즘에는 젊은 분들이 청약을 많이 하시니까 타워형에 대한 선호도도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11입니다. 54세대 중에서 6세대밖에 공급되지 않고요. 6세대 모두 1층과 2층이라는 점은 반드시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구조는 좋습니다. 4bay 판상형이고 앞서 봤던 4개의 평면에 비해서는 111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현관이 가장 서쪽에 붙어있기 때문에 대경화 집들이 꿀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손님 오시면은 침실 1에 문을 열어두는 거죠. 그러면 손님 오셔서 뭐랍니까? 이야, 너희 집 윽스러 놀래, 이렇게 되죠. 넓은 집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111에서는 현관 팬트리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파우더룸을 중심으로 드레스룸이 반반 나뉘어져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파룸이 상당히 넓어서 좋고요. 여기는 수납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방이 상당히 길고 크고요. 가변형 평면을 선택하시면은 조금 더 넓은 주방을 이용하실 수 있겠죠. 요리가 취미인 저로서는 이런 주방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냉장고를 오브제 컬렉션 놓으면은 상당히 좋겠죠. 제 집도 아닌데 계속 돈 쓸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다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6세대밖에 남지 않아서 남아있는 거 적어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111의 평면은 좋다 생각이 들고요.
들고요. 대형은 기본적으로 방 4개는 주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활용도가 높고 추후에 매도하실 때에도 애초에 대형을 생각하고 들어오시는 다자녀 가구분들이나 정말 대형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도 방이 하나 더 있는 거, 그게 대형을 찾으시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애써서 방 3개로 배치하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위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넓게 구조가 나와 있는 것도 체크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상 청약 경쟁률입니다. 111, 84A, 84B, 75, 59, 39 순이고요. 동대구역 센터 화성파크 드림, 신암 뉴타운, 동대구역의 힘, 파티마병원, 엑스코선 이런 것들이 장점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초등학교가 먼 거에 대해서는 감안해야 할 부분이다. 넓은 대지 면적, 대단지인데 동간 가격은 조금 좁은 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동대구역을 기준으로 거의 비슷한 직선거리에 있는 동대구 프루지오 브리센트의 청약 결과를 보고 나니까 고민이 깊어집니다. 신암 뉴타운도 현재의 차가운 분양 시장의 분위기를 이겨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고요. 동대구 프루지오 브리센트 분석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 뜨거울 때는 동대구역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완판을 만들었을 건데 그렇지 않고 청약 접수에서 미달이 되었다라는 건 현재의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동대구역 프루지오 브리센트에 비하면은 신암 뉴타운의 전반적인 인기가 높기 때문에 동대구역 센터 화성파크 드림의 결과는 또 다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한편 이런 분위기를 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모두 같은 상황이 있지만은 않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합니다. 청약 가점의 스펙트럼은 모두가 다르고 현재 확보하고 있는 자금 상황도 모두 다릅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낙관의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DSR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얼마 남지 않은 단지 중에 하나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동대구역 센터 화성파크 드림은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위치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역대 분석 영상 녹화 시간 중 가장 긴 1시간 4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면에서 111은 좋지만 필로티와 저층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고요. 구조는 가장 좋습니다. 기부채나 공원이 가까이에 있고 땅 조망이 양호하다는 점에서 일반 분양자도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84A가 그 다음으로 옵니다. 수납이 조금 모자라긴 하지만 큰 불만은 없습니다. 어쨌든 4베이 판상형이라는 점이 저에게는 만족감을 주는 것 같고요. 84B는 못난이 타워형이지만 남향이니까 봐줍니다. 수납이 많은 것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강점이 되겠고요. 75의 경우에는 3베이 판상형이지만 못난이 타워형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대안으로 선택하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59의 경우에는 1인 가구분들이 찾으실 것 같고요. 59가 굉장히 정직하게 59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9의 경우에는 임대 수요로 봐야 하는데 임차인이 있을지 좀 고민이 됩니다. 물론 세대수가 많지 않아서 그렇게 걱정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내 집 마련의 타이밍은 도대체 언제일까요? 2024년 공급 물량 다 터지고 나서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되고 나면? 그럼 우리는 대체 내 집에 언제 살아볼까요? 청약 경쟁률이 3만 넘어가도 저가점자는 당첨될 수가 없습니다. 추첨제를 뚫는 게 나일 거라는 상상은 하지 않는 편이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말품을 험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상합니다. 분명 작년에는 청약 당첨 안 된다고 난리 불난리였는데 분명 지금은 당첨되면 가격 방어 안 된다고 난리 물난리입니다. 물론 저는 미래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미래를 모릅니다. 실거주 한 채는 그냥 진리입니다. 그걸로 우리가 실거주 한 채 들고 있다고 해서 20억 30억 떼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인플레이션 해지하고 정주권의 가치를 누리려고 청약 도전하는 거잖아요. 돈을 더 벌고 싶다면 접근법이 달라야겠죠. 이왕 청약 통장 쓰는 거 좋은 곳 가면 되지 않느냐. 모두가 기다리는 단지 거기에 청약해야 된다. 아니 그걸 누가 모릅니까? 내가 좋아하고 미칠 것 같은 곳은 남들도 다 좋아하고 남들도 미칠 것 같습니다. 더 센트럴 화성파크 드림 보세요. 이 분위기에도 어마어마한 경쟁률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당첨되신 분이 많습니까? 낙첨되신 분이 많습니까? 자, 이제 딱 정합시다. 당첨된 사람들에게 한마디 할 때마다 50만원씩 보태주기로. 수요자분들 이제 충분히 똑똑하시거든요. 자금 계획 다 세워서 접근하시고 금리 인상이라는 거 모르고 내 집 마련하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내 마음 다 정해서 청약하시고 내 자금 여력 충분히 계산해서 접근하시니까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리는 게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진정으로 그렇게 청약 시장에 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도와드리고 싶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석 영상에 잔소리 안 하는 게 제 원칙이었는데 12월에 분양 공고와 그 결과를 보면서 저도 자꾸 혓바닥이 길어집니다. 대구경북 아파트는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여러분이 청약 당첨, 내 집 마련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분석하겠습니다. 분석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은 분석 영상, 요약본과 인장 영상, 1배속 영상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민 전용 채팅방도 이용하실 수 있겠죠. 대구경북 아파트 음소거방을 오픈했습니다. 1000명방의 대화가 부담스러우신 분들, 그리고 들어오고 싶었는데 못 들어오신 분들은 공지만 나가는 음소거방을 이용하실 수 있겠고요. 조금 더 빠른 정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음소거방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링크와 참여 코드는 영상 상세 정보와 댓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그리고 동대구역 센터 화성파크 드림이 당신의 것이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영상 잘 보시고
또 구독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구독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까지 1만 구독자 가보고 싶습니다. 구독해주세요. 구독.